그러니까 너네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줬으면 좋겠어. 항상 고마워. 와, 그렇습니다. 그 나누면 줄지 않고 배가 되는 것이 이 봉사 네. 정신, 그리고 함께 더 의미 있는 시간을 만들어가는 것이 맞습니다. 아닌가라는 네.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정말 고등학생들 가장 바쁜 네. 수험 준비하면서도 이렇게 꾸준하게 봉사 활동했던 친구들 함께 하면서 저희가 더 많이 배웠습니다. 숙연해지고 네. 예, 부끄러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누나처럼 언니처럼 항상 좋은 멘토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동안 우리나라는 높은 영어 교육열에 비해 영어 회화 실력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평가가 있어 왔습니다. 때문에 기존의 영어 교육 방식에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고 있는데요. 실용 영어 위주로 교육이 변화하면서 문법 위주의 학습은 지향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러나 언어를 공부할 때 절대 놓쳐서는 안 될 부분이 바로 문법. 영어를 잘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부분인데요. 자칫 너무 이른 나이에 문법 공부를 시작하는 것이 흥미를 떨어뜨리는 것은 아닌지 학부모들은 다양한 고민을 하게 되는데요. 초등 고학년과 중학생을 위한 효과적인 영어 문법 학습. 영어 궁금합니다에서 함께 알아봅니다. 네, 흔히 영어의 뼈대 하면 문법입니다. 문법 공부 어떻게 하면 효과적인지 오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분이 계시면 영문법의 뼈대를 뽑아버려서 영문법을 말랑말랑하게 만들어주시는 분이죠. 바로, 자, 한일이 쉽게 배우는 영문법의 한일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영어 문법, 왜 저는 한숨이 먼저 나올까요? 아유, 저도 나오네요. 네, 그렇게 오래 배웠으면서도 정복하기 어려운 것이 이 영어 문법입니다. 네. 사실 주어, 비동사 뭐 이런 거 배우면서 영어를 시작했는데 네. 그 문법 공부를 빨리 시작했는데 요즘에는 문법 공부를 이런 식으로 하지 않는다고 해요. 맞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많이 바뀌었어요. 네. 근데 또 많이 안 바뀌었어요. 네, 그 지금 변화 과정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알고 있는 교육 문법은 만들어진 지가 오래됐어요. 뭐 어떤 사람 180년이라 그러기도 하고, 우리가 최근에 나온 문법책을 초기 문법책 따져보면 한 60년 전에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옛날 거예요. 전통 방법의 문법 방식이에요. 워낙에 이름이 유명해. 성문 정업 영어 워낙 유명, 멘트면 워낙 유명하잖아요. 네, 네. 그게 1941년판, 2년판서부터 나왔는데 1940년도에 영어 공부하려고 그러면은요. 이제 청계천이나 이게 남대문에서 지게 하시는 분은 못해요. 그 당시 영어 공부하려고 그러면 다들 계층이 높아야 돼요. 교육 수준도 이미 있는 집이어야 되고 돈도 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상대로 일단 나온 책이기 때문에 그 전통 문법이 여태까지 오다 보니 우리한테 조금 버거운 점이 있었죠. 요즘 많이 바뀌고 있어요. 요즘. 네. 과연 이 문법을 가르쳐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요즘 그 공교육에서 시행하는 것처럼 문법을 빼고 바로 실용영어. 네, 그렇죠. 독해만 가르쳐야 되는 것인지 문법을 가르쳐야 되나요? 이거 많은 고민을 하실 텐데,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문법은 그 언어 학습의 뼈대입니다. 백본이죠. 뼈대가 없이 뭐가 쓸 수 있겠습니까? 문법은 반드시 해야 되죠.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그동안, 아까 이제 문법 하면 우리는 벌써 이제 어렵다. 벌써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데, 네. 우리가 그동안 문법을 교육의 방식이, 그냥 어떻게 보면은 그냥 암기 위주, 그냥 그 형태만 배우게 하는 학습, 드릴 위주로 그동안 많이 진행해 왔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형태만 알지 그걸 어떻게 쓰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학생들이. 그러니까 문법만을 위한 문법이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요즘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문법 교육도 방향이 많이 좀 변화됐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어떤 문맥 속에서 문법을 배우고 그런 또 기법도 많이 있고 그래서 이제 이런 걸 잘 활용해서 문법은 해야 됩니다. 근데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아마 교육 과정에 있어서는 공식적으로 문법을 가르치지는 못하게 돼 있어요. 그렇지만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초등학교 고학년 정도 학생이 되면 어느 정도 인지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인지 능력을 활용해서 문법적인 내용들을 우리가 교육시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전혀 문법을 물론 이제 너무 과도하게 하면 안 되겠습니다만은 네. 적절하게 우리가 좀 잘 가르치는 것은 중요합니다. 이것도 전문 용어로는 이제 그래머링이라는 말 쓰는데 그래머가 아니라 그래머링, 스피킹, 리스닝처럼 이것이 하나의 액티비티가 되게 하는 그런 쪽으로 우리가 문법을 하면은
그걸 좀 학생들도 흥미를 가지고 학습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최근에 그 주변의 학부모님들을 보면 네. 우리 아이는 초등학교 때는 영어를 참 잘했는데 중학교 가더니 성적이 떨어진다. 그렇죠. 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지금 말씀 들으니까 이게 문법과 좀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한일 선생님 좀 설명 좀 해주세요. 관련이 많아요. 일단은 한국말이 모국어인 사람한테는 영어가 완전히 캐릭터가 다른, 성격이 다른 거예요. 한국말은 우리가 흔히 소리말이라 그래서 단어별이 좀 자유롭거든요. 엄마들이 너 왜 자꾸 냉장고 문 열고 그래? 냉장고 문 너 왜 자꾸 열고 그래? 왜 자꾸 냉장고 문 열고 그래? 너 냉장고 문 왜 자꾸 열고 그래? 열고 왜 자꾸 냉장고 문 그래? 이게 말이 되네요. 들어보면 어떻게 한국말은 다 그냥 이거 가지고 이제 흔히가 우리가 사운드가 강한 말이라 그래요. 앞뒤말이 맞물려가지고 어색하지 않으면 다 그냥 받아들여줍니다. 네. 여러분 졸지 마세요, 여러분. 뭐 다 같은 말이에요. 예, 예. 이 얘기 재밌죠, 얘기 다 같은 말이에요. 근데 영어는 딱 순서가 정해져 있어요. 첫 번째 뭘 쓰고, 두 번째 뭘 쓰고, 세 번째 뭘 쓰고, 이렇게 약속화되어 있어가지고, 또 이제 사람들이 하는 얘기로 그걸 가지고 룰이 지배하는 언어다. 그래서 순서 말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한국말이 모국어인 아이들이나 우리 어른들은 그 순서에 적응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순서를 모르면 선택권이 없어요. 자주 하는 얘기로 나는 너를 사랑해도 말이 되고요. 너를 사랑해 나는 되도 하고 사랑해 나는 하여튼 썬킴 보고 얘기하려니까 좀 힘들다. 사랑해 나는 너를. 이게 한국말은 다 돼요. 다 어떻게 고백해도 다 감동스러운데요. 그렇죠. 전달이 되죠. 영어는 I love you 하나밖에 없어요. 뭐 첫 5학년짜리도 I love you고 80살 먹은 사람도 I love you예요. 뭐 교육을 못 받은 사람도 I love you고 잘 받은 사람도 I love you. 그러니까 I 주어, love 동사, 이 목적어 이 말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말이 고학년이 돼서 그 컨셉이 안 들어오면요. 일단 라이팅 하는데 지장이 있고 그 컨셉이 안 들어오면 깊은 레벨을 리딩을 할 적에 힘들어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중학교 가서 영어가 푹 떨어져요. 그러면 문법에 어느 정도 아이가 지금 데미지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면 된다고 보고 어떤 데미지냐고 물으면 얘가 그 단어 배울 순서를 몰라요. 영어 하는 사람끼리 약속화되어 있는 단어 배울 순서를 모르거나 알긴 아는데 연습이 안 돼 있거나 뭐 이 정도 어딘가에 문제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그 문법 공부를 하는데 두 가지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우리가 그 S모 종합 영어를 배웠듯이 네. 1번 반드시 관사죠. 1강은. 네, 관사, on the 명사, S. 그렇죠. 관사, 명사, 대명사 이런 식으로 네. 부분별로 배워야 되는지 네. 안 그러면 문장 전체를 보면서 그걸 우리가 독해를 하면서 문장 속에 녹아있는 문법을 배워야 되는지 중요한 말씀입니다. 네. 네. 어떤 게 좋은가요? 여기 뭐 교수님도 계시겠지만은 뭐 이렇게 사람마다 의견이 좀 달라요. 이렇게 학자마다 옛날 방식이 이제 grammar translation이라 그래서 모국어를 자꾸 영어로 번역해 보면서 구조를 파악하는 게 맞다. 그거를 주장하시는 분은 on the S를 초기서부터 해야 되는 거고요. 아니다. 당장 구조부터 잡는 게 맞다 그러면 구조 안에서 말의 흐름 안에서 파악하는 이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래도 또 추천을 하자고 한다면요. 이렇게 주변에서 경험해 보면은 그거를 너무 규칙으로 하는 것보다 쓱 알게 하는 게 도움이 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웃는 얼굴이라는 거를 영어로 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smiling face예요. 근데 사실 요거 틀렸어요. 이거를 a smiling face라고 하든지 또는 smiling faces라고 하든지 둘 중에 하나 결정을 해야 돼요. 근데 이거를 한 웃는 얼굴은 한국말도 이상해 또. 그러니까 웃는 얼굴하고 결정은 학생 본인이 앞뒤 문맥을 보고 본인이 결정하라 이게. 그렇게 해서 이렇게 선택권을 주면요. 오히려 더 여유 있게 아이들이 받아들이더라 이거죠. 이거를 굳이 on the S라고 막 가르치면요. 요게 정답이고 요게 정답이 아닌가 자꾸 그걸 찾아요. 말에서 뭐 정답 아닌 게 어디 있겠어요. 맞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문맥 안에서 찾도록 유도하는 게 요즘 방식이에요. 네. 요즘 방식. 저는 근데 이렇게 딱 문법으로 가르칠 때도 있고요. 스르륵 이렇게 하는 방법도 저는 왔다 갔다 하니까 어느 게 맞다고 말할 수 없는데 요즘은 그렇게 문맥 안에서 가르치고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폭을 넓혀주게 하는 방법을 요즘 많이들 쓰세요, 보면은요. 네, 네. 그렇군요. 네. 오늘은 초등학교 고학년 그리고 중학생을 위한 그 문법 학습법을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 학생들이 진짜 실제적으로 알고 싶은 거 가장 어려운 게 뭔지 들어봤습니다. 아직은 6학년이다 보니 6학년 이제 올라가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문법 같은 거 그거 좀 되게 어려워하더라고요. 뭐 이렇게
이렇게 보면 이렇게 주어 플러스 뭐 비동사 뭐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은 되는데 아이가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문 단어 자체가 요즘 아이들은 뭐 저희 때랑은 다르게 막 우리는 뭐 동사 뭐 형용사 뭐 이런 식으로 막 그거 다 암기했는데 그런 게 아니라 뭐 통문장을 암기한다든지 그거에 대해서 기본적인 개념이 좀 잘 안 잡혀서 그런 거 적절하게 사용해서 이렇게 문장을 만들지 못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아무리 긴 문장이라도 기본 문양이 있잖아요. 뭐 주어 서술어 있듯이 그런 것만 확실히